한국의 교실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한번 진도에서 밀려난 학생들에겐 다시 복귀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질의를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죠. 잘 나가는 학생들에게 걸그적거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입니다. 질문을 해도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수업 시간에 상당수 학생들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수업은 전체 35% 학생들을 상대로만 진행된다고 하지요. 이러니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소외되는 일이 다반사이니 공교육이 무너졌다 하고 사교육은 불가피하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입시용 수업을 위해 대부분의 교실이 겉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때의 교실 풍경을 보여주던 대표적인 영화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권상우가 담당했던 극중 역에서 현수라는 학생이 대한민국 관객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치지요. 대한민국 학교 못 가라 그래. 영화란 게 과정이 있긴 마련이지만 이 영화에 상당한 관객이 몰렸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로 공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의 학교 모습이 바로 영화와 같았지요. 그런데 요즘의 학교들은 우리 때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학생 수용시설이 아닌 참된 학교가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요즘의 학교도 10년, 20년 전에 비해 특별히 달라졌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외형만 봐도 예나 똑같잖아요. 그때의 교실, 그때의 수업 방식. 과거엔 한 반에 5, 60명이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2, 30명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이 점은 긍정적일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여전히 입시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진도 나가기에 정신이 없죠. 저는 우리 학생들 너무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아닐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너무 과중한 학업량 아닙니까? 평생 공부해야 할 양의 90%를 이 청소년기에 다 소화해봐라 하는 것 같아요. 입시가 끝나면 공부 끝.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해야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해야 하는 게 공부인데 너무 갑자기 어릴 때 집중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부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과중하게 지식을 부어 먹이려다 보니 사회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지요. 저도 동감합니다. 일례로 수학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고3 때까지는 수학 공부하고 나서 입시 끝난 뒤에 수학 문제 단 한 번이라도 풀어본 적이 있냐고요. 내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학. 지금 생각해봐도 미적분이 제 생활에 무슨 도움을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그래요. 영어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길거리에서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한마디 하게 되냐고요.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공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사회적 비용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다 허당이다.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 전체가 투입했던 에너지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 사실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하지요. 왜 이런 낭비적 시스템을 그동안 수정 보완하지 못했느냐? 이 문제도 제대로 살펴봐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실에서는 한번 진도에서 밀려나온 학생들에 대해 배려라는 게 전혀 없는 시스템이 계속되었지요. 교실은 10여 명의 안팎의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학습 부진아들은 그냥 책 덮고 자 버리는 것이 일반화된 그동안의 시스템이었지요. 대한민국 학교 못 가라 하는 현상이 곳곳에 누적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 현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 쉽지가 않지만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어떤 시스템이 무조건적인 강제 집행이라 하는 특징입니다. 자꾸 좋은 수들을 찾아서 야금야금 개혁이 됐어야 하는데 마치 그린벨트 제도를 운영하듯 매우 경직되게 운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사정권에 경직된 획일주의, 명령 하달주의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델이었죠. 초중등 때 학습량이 너무 많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인생 전체에 필요한 공부량을 초중고 학교 공부와 대학교의 공부, 사회에서의 공부, 직장, 평생교육식으로 분산시켰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냉정히 말하자면 흉내는 내지만 사실은 지금도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국가 플랜이 전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한국 교육은 청소년기에 총 학습량의 90%를 배정해 놓고 고3이 끝나고 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젠 공부 끝 해버리는 잘못된 풍토가 계속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학습량의 미조정으로 인한 후유증 못지않게 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에서도 세련되지 못한 시스템이 계속되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선 어린 아동들에게 이른 나이 때부터 점수로 서열화시키는 게 과연 옳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습니다. 국민 전체를 놓고 일찍부터 전문적인 공부를 할 사람과 일상적인 기능, 직업을 할 사람을 몇 대 몇으로 가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정확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더라고요. 세계의 보통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통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직의 특수 직종을 위한 교육, 전문 공부가 계속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 레벨의 고등교육까지 갈 사람들은 청소년기에도 학습 부당량이 많을 수 있으나 보통 교육 레벨로 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학습 부담량을 대폭 줄이고 레저, 레포츠 등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물꼬를 터주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려면 이 계층의 사회적 프라이드를 높여주기 위한 특단의 여러 대책들을 강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방치한 것이 독일의 기능교육 우대 시스템과 우리의 실업계고 방치 시스템과의 차이가 아닐까 평가합니다. 우리는 조선조 때부터 산업공상의 풍토가 있는데 한국 사회 전체가 선진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의식개혁과 시스템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인문계로 무조건 가야 되고 실업계는 낙오된 학생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다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이 장벽을 깨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로 단순 이혼을 한 것, 이것이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고등학교를 지금 이 대학들처럼 인문계고, 자연과학고, 사회과학고, 의학계고, 법학계고, 예체능계고 이런 식으로 좀 분화시켜 놓고 고등학교 때부터 2년제 대학 취업반과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진학반으로 갈라놓되 취업반에 가서도 평생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진학반에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게끔 통로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또 취업반에 갔을 경우 직장에서의 경력을 진학반 입시에서 합리적으로 평가 산정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면 얼마든지 사회적 프라이드가 안 깎이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현장 기능 인력으로도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 기능직의 페이 수준, 사회적 대우 수준이 관리직보다 결코 적지 아니하게 산학 연계 시스템을 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일찍부터 기능 현장에 많은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장 기능직은 신뢰가 좋고 관리직은 명예나 명분을 가져가는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흔쾌하게 기능 인력으로 배치되게끔 페이버를 주었다면 입시 과열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국민 전체가 너무 일찍 점수로 계급화되어 버렸어요. 어느 대학에 가느냐로 삶 전체가 결정나 버린 것이지요. 학생들은 점수의 노예로 일찍부터 전락되어 버리고 사회 전체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맹목의 세뇌와 관습의 구조와 그 늪에 빠져버리고만 느낌입니다. 결국 어떤 경기장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 야구처럼 되기도 하고 축구나 농구처럼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한국은 한국만의 독특성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나 이 경기장이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시스템의 만족도가 높으냐? 평양 시민들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 산다고 하니까 사실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교실개혁, 입시개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과 함께 맞물려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사회 최고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국민 다수에게 행복을 주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교육 계급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게 개혁입니다. 국민들이 꼭 최고의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삶을 사는데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는 사회 계층 질서를 세우는 것, 고난도의 공부가 필요한 계층만 그에 합당하게 시험도 어려운 그런 평가 시스템을 짜는 것, 이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운 이유는 제한된 출세의 입구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해놓고 이해 변별력을 높여야 하니까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게 그 핵심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